희만사의 차용증! 자, 희만사의 차용증 1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는 거죠, 저희? 그거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일단은 저희가 누군지 자기소개를 먼저 좀 해야 될 것 네, 같아요. 누구세요? 본인 소개 먼저 해주시죠. 저요. 저는 희망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곳에서 몇 년이야? 2012년부터 상담사로 일하고 있는 빅대리 김민철이라고 합니다. 네, 저도 같은 회사, 희망 만드는 사람들에서 상담사로 근무하고 있는, 네, 그 공황장애 회장, 그렇지. 공장장 오병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왜 모였어요? 저희 이제 희만사가 계속 부채 문제 관련해서 상담을 하고 있는데, 좀 더 많은 분들이랑 소통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희 희만사에 좀 더 많이 알렸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이제 의견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저희가 한번 이제 광고를 하려고 했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광고 겸 찍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이제 진행 내용은 이제 간단하게 저희 지난 상담했던 거에 대한 이제 소개를 해드릴 거고, 그래서 실제로 어떤 부채 문제가 있고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런 거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네. 이거 보시는 분들도 혹시 궁금사항 있다, 나도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냐, 이런 거 뭐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런 거 바탕으로 앞으로 계속 방송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게 남의 얘기 듣는 것만큼 재밌는 게 없거든요. 그렇죠. 네. 남의 망한 얘기 특히 재밌죠. 그리고 되게 다양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음.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요. 네. 저희 또 준비한 이제 표가 하나 있죠. 그렇죠. 네, 표가 표 제가 표 외칠까요? 말씀해 주시죠. 돈은 안 갚는 것이다. 네, 근데 너무 안 갚는 것도 좋지만 네. 대부분 사실 못 갚는 경우가 많긴 하죠. 그렇죠. 네, 근데 어쨌든 저희는 돈보다 일단 생활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게 채무 문제의 가장 근본이 못 갚는 걸 무리하게 갚다가 오히려 더 돌려막기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또 구체적으로 이제 사례를 좀 들여서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더 되실 것 같아요. 네. 자, 일단은 자기소개했고 어디 네, 이제 첫 번째 사례 음. 먼저 진행하시죠. 요거로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왜 너무 아마추어 같이 이렇게. 아, 그래. 알겠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제가 상담한 사례고요. 이제 먼저 말씀해 주시죠. 그렇죠. 이제 지금 궁금한 건 제가 질문할게요. 기본 정보를 드리면은 31세 남성, 미혼이시고, 이제 보험 설계사로 한 2년 정도 근무하셨어요. 근데 돈을 잘 벌면 좋은데, 돈을 잘 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평균 소득이 한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아, 그러시네. 보험 설계사도 이 편차가 좀 심하죠. 아주 심하죠. 네, 많이 버시는 분은 많이 벌고. 네. 근데 또 이제 문제는 많이 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또 부채 문제가 없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많이 벌면 또 많죠. 네. 보험 왕 출신 또 상담하시는 적도 있죠. 많죠. 맞습니다. MDRT 전문 상담사라고. 그런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정말 이제 소득이 낮은 경우, 특히 이렇게 초반에는 예전에 이분도 일반 직장 생활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한 170, 180 벌다가 좀 더 많이 벌고 싶어서 이직하셨는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주로 친구들이 동원되죠. 그렇죠. 동창이나. 예. 음. 그래서 초반에 한 3개월 반짝할 수 있지만 이렇게 2년차 정도 되면 가장 힘듭니다. 이제 지인들 다 없어지고. 어쨌든 그런 상황이었고. 입사 2년차. 네, 딱 2년 힘들 차. 때네요. 힘들 때죠. 네. 그래서 지금 거주는 이제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20만 원 살고 있고요. 네. 이제 경차 하나, 대출은 없는데 경차 하나 가지고 있고. 아, 그래도 할부 없네요. 예, 이제 오래됐기 때문에. 외제차 있어야 되는데. 예, 근데 이분이 이제 경기도에 이제 거주하시면서 아무래도 보험 영업 하시니까 차량은 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십니다. 아, 그래도 경차 타고 계시네요. 네, 다행히 다행이네요. 경차고. 부채 상황, 요게 중요한데, 네. 총 부채는 한 2,500 정도 되세요. 이 중에서 이제 카드론이 한 2,600, 저축은행에 한 450, 카드론이 260 정도. 현금 서비스가 많은데 이게 한 740만 원 정도.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부채를 파악할 때 신용정보 조회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좀 오해하시는 게 거기에는 카드 지금 사용액은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현재 사용액은 안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내 부채 전체액을 파악할 때는 현재 얼마에 내가 부채를 사용하는지 그 현재액도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한 700 정도. 그럴 때 제가 좋은 방법이 있는데 카드 한도 남은 거에서 빼면 돼. 내 카드가 얼마 남았나 그렇죠. 보면서 총 한도에서 빼면 돼. 그렇게 빼도 되고 네. 뭐 카드사에 전화해도 되고. 전화해서 그걸 물어봐야 돼.
지금 해지하는 금액. 예, 내 카드 한도 얼마 남았나를 물어보면 확실히 알 수 있죠.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부업체 300만 원 정도. 네. 현금 서비스 740. 그러니까 이거 현금 서비스가 많은 거예요. 이 부채 문제만 보면 딱 스토리가 나오지 않나요? 현금 서비스를 받아도 돌려막기를 그쵸. 좋아하는 거죠. 예. 처음에 생활비가 부족해. 카드를 쓰죠. 카드를 내야 되는데 돈이 없어. 현금 서비스로 막 이제 빌려서 막는 거죠. 그러다가 현금 서비스가 막히면 그거를 이제 카드 또 론으로 돌립니다. 대출 받죠. 예. 카드 론으로 돌리고 그게 이제 반복되는 형태이신 거죠. 음. 그러다가 그 대출이 이제 대부업체까지. 이분은 왜 이렇게 부채가 발생했는데? 생활비가 그러니까 보시면 소득이 100만 원이고 네. 지금 대출 상환으로 나가는 게 44만 원, 월세가 20만 원, 보험료가 12만 원이에요. 그럼 남는 게 얼마입니까? 계산 안 되세요? 계산 안 돼. 또 계산을 24만 원이 남아요. 24만 원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죠. 한 달 생활비 24만 원 살 수 있을까요? 힘들죠. 힘들죠. 사실 기름값 차도 있는데 차도 예. 모르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기름값 내기도 힘든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늘어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근데 궁금한 거는 처음부터 이러신 건지 아니면 뭐. 그러니까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직 전에는 한 170, 180 벌었거든요. 예. 그때는 근근히 살아갔어요. 그러니까 부채는 없었어요. 저축을 못했죠. 딱 맞췄다. 그렇죠. 이번에 그때 좀 저축을 해놨더라면 그것도 이번에 부채가 생긴 원인 중에 하나인데 저축을 좀 해놨더라면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었겠죠. 그때도 저축을 못 해놨고 옮기면서 소득이 떨어지면서 바로 이제 부채가 늘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그 여유 자금이 전혀 없었던 상태에서 전혀 이직을 하신 없었죠. 거구나. 예. 예. 그러니까 이전부터 돈 관리가 사실은 잘은 안 됐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여유 자금이 있었거나 돈 관리를 잘 하시는 분이었다면 소득이 떨어졌어도 부채가 늘어나진 않았겠죠. 근데 나이가 30살이니까 부모님한테도 좀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었을 텐데. 문제는 이제 부모님은 시골에 계시는데 부모님 이런 사실 전혀 모르시죠. 아, 비밀이시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이 사실은 저희를 찾아오게 된 가장 큰 이유도 자기가 연체하면 부모님한테 이렇게 추심하거나 협박하거나 찾아가지 않겠냐. 이런 걱정, 두려움. 그러니까 출신 독촉을 잘못 알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두려움이 굉장히 크셨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하셨나요? 그래서 이분은 사실은 부채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기 때문에 개인 회생까지 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제 워크아웃 쪽으로 가야 되는데 개인 워크아웃 쪽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90일 연체가 너무 자기는 부담된다. 왜 그런 거죠? 주변에 알려질 수도 있고, 그럼 네. 아까 독촉 출신에 대한 오해가 네. 많았어요. 막 집에 찾아와서 네. 협박하거나 가족들한테 전화하거나 이런 오해가 많아서 두려움이 크셨던 거죠. 네, 여기서 잠깐 네. 원포인트 가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왜 워크아웃 하면 90일을 연체해야 되죠? 워크아웃 제도라는 거를 좀 설명드려야 되는데, 살짝, 예. 예,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이제 채무 조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자를 전액 감면하고 원금을 최장 8년간 나눠서 갚도록 해주는 건데 기본 조건이 채무 중 하나라도 90일 이상의 연체가 있어야 돼요. 아, 그러시구나. 네. 네. 그래서 90일 연체를 해야 되는데 그 두려운 거죠. 그래서 차선책으로 이제 프리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은 31일 이상만 연체가 되면 되거든요. 31일은 자기가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프리워크아웃을 하고 싶었는데 프리워크아웃은 단점이 이자를 내야 되거든요. 이분 계산해보니까 이자가 한 1,000만 원 정도 나왔어요. 아, 이자 금액이. 예, 프리워크아웃 하면 개인 워크아웃 할 때보다 1,000만 원 이자를 내야 되니까 제 생각에서는 60일 더 연체해서 1,000만 원 아끼는 게 낫지 않겠냐 이거였고 그분은 1,000만 원도 좋지만 지금 당장 너무 두렵다 이제 이거였죠. 왜 프리워크아웃은 이자를 내죠? 프리워크아웃은 제도 자체가 이자를 전액 감면하는 게 아니라 이자율을 50% 감면해서 이제 10년 최장 10년간 나눠서 상환하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제도거든요. 네, 여러분 적으세요. 이거 중요한 네. 부분입니다. 적으세요. 그래서 근데 이자율을 깎아준다는 게 내가 만약에 뭐 20%짜리 쓰고 있다 그러면 10%로 줄여주는 건데 이자율이 줄어들어도 상환 기간이 워낙 길다 보니까 총 납부해야 될 이자가 늘어나요. 1,000만 원 이상 나왔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프리워크아웃을 하기로 했고 결국 프리워크아웃 하셨네. 근데 한번 좀 연체하다가 아직 연체가 시작된 건 아니었거든요. 견딜만 하다 그러면 90일까지도 가는 것도 고려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최근 고객이시군요. 예, 그래서 그 너무 힘들면 저희 이제 관리 상담이라고 있잖아요. 있죠. 예, 관리 상담 어떤 거죠? 관리 상담이면 네. 상담을 받으시고 너무 아쉬움이 많이 남아.
그럴 때 누군가의 도움을 계속 요청하고 싶으실 때 저희한테 관리 상담을 요청하시면 저희가 잘 관리해 드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도 60일 동안 추심 독촉 너무 두렵잖아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사실 막막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한테 전화 주셔서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지 조언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인 거죠. 전화번호 네. 전화번호 오빠 전화번호 어떻게 저희 돼요? 전화번호 지금 여기 자막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네, 여기로 이쪽으로 전화 네. 많이 주시면은 전화번호 딴 거야? 관리 상담도 해줄 수 있고 고정에 네. 이제 진단 상담도 해드릴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잘 해결되셨어요? 그래서 잘 해결이 됐는데, 그러니까 이분의 이제 어려움은 그런 거였던 거죠. 일단 독촉 추심을 안 당해봤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될지 모른다는 거. 그거에 대해서 잘 알면 사실 두려움이 좀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족이랑 지인한테 알려지는 거에 대한 두려움. 무서워. 네. 자기 너무 좀 잘 다니던 직장 그만두고 너 하고 싶은 거 한다 그러더니 결국 빚쟁이 됐냐. 이런 말 이제 듣는 게 두려운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괜찮다,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상담을 해드리고 잘 마무리됐습니다. 잘 끝났네요. 네, 잘 끝났어요. 근데 좀 아쉬움 있지 않으세요? 어떠세요? 더 좋은 방법이 혹시 있었을까요? 본인한테 얘기했었어요. 그쵸. 사실 네, 그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사실 크게 두려워할 게 없어요. 소득이 많은 것도 아니고 재산도 없잖아요. 뺏길 것도 없잖아요. 뺏길 것도 사실. 없지. 네. 부모님이나 주변 지인에게 알려지는 게 두렵지 않다면 그냥 좀 장기 연체로 가는 것도 방법이 될 수도 있거든요. 안 갚는 거지. 그쵸. 그래서 안 갚는 거예요. 여러분 갚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근데 어쨌든 되게 좋죠. 그래서 이분 프리워크아웃 하면 한 달에 30만 원 정도씩 해서 한 10년 정도 이렇게 상환하는 거로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또 소득을 좀 높여야 되는 문제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지속적으로 상담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여기 근무는 하시고. 예, 근무를 하시는데 소득이 지속적으로 높아지지 않으면 또 이직도 고려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좀 종합적으로 부채 문제가 재발되지 않게 종합적인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리어? 네, 클리어 되신 거예요? 이분 이제 그렇게 그 부채 문제 해결됐다고. 훌륭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 첫 번째 상담 사례 한번 네. 좀 말씀드려봤는데 네. 어떠셨나요? 첫 좀 방송. 심심해. 그쵸. 이게 네. 아닌데 저희가 생각했던 거는 좀 더 재밌고 빵빵 터지고 이런 건데 좀 아쉬움이 남네요. 그래서 제가 아주 굵직한 거 하나 갖고 왔습니다. 그럼 요거는 네. 저희 두 번째 2부에서? 두 번째 상담 시간. 2부에서 뵙기로. 첫 2부에서 상담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